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과대 낙폭에 따른 그리고 경기 부양 정책과 더불어서 지금 단기 반등이다. 그리고 이런 단기 반등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사도 하고 여러 회사 일들이 좀 많으면서 영상 촬영을 좀 못했는데요. 또 환경 자체가 이전과는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영상은 좀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영상을 이런저런 꼭 제 채널이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채널에서 많이 이제 들어본 분들이면 다들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과대 낙폭에 따른 그리고 경기 부양 정책과 더불어서 지금 단기 반등이다. 그리고 이런 단기 반등은 빠르면 올해 가을, 그리고 늦으면 내년 1, 2분기부터는 달라질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단기 반등이 올해 가을이나 내년 초 중반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 대세 하락이 올 수밖에 없다. 그 하락이 가파른 하락이 될 수도 있고 완만한 하락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누구도 알 수 없는데, 최근에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 데이터에서 많은 이제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 자, 이게 보시면 지금 환율이 다시 어느덧 1338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1340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올해 2월 달에는 한 1200원 초반까지 하락을 했죠. 그래서 또 이때 보니까 무슨 1200원 깨지네 이런 얘기도 많았지만, 결국은 또 환율이 크게 오르다가 횡보를 좀 하다가 최근에 다시 환율이 조금 우리가 유의해서 좀 봐야 되는 수준까지 올라섰고요. 물론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은데, 혹시라도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서 이제 1400원 정도에 안착을 하게 된다라면, 그래서 이제 보시면 최근에 여기서 이제 한 1350원을 뚫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계속 주저앉은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고, 일단 외국인들 상황이 좀 수상하죠.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 주식적으로 하락 배팅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CNN 비즈니스에서도 보면 여기서도 이제 풋앤콜 옵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하느냐 상승에 베팅하느냐가 이게 데이터로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요 이야기는 지금 미국 주식시장도 지금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 수급 상황으로는 그렇고, 지금 중국의 경제 문제, 그쵸? 여러 가지 이런 지금 또 미국 채권이 또 계속 10년물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또 금리 인상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유가가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서 뭔가 지금 불안불안한 상황인데, 그래서 아직은 마지노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마지노선. 근데 이 마지노선이 1350원에서 1400원 정도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 혹시라도 환율이 요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상황은 작년 하반기 기억나시죠? 굉장히 미친 듯이 주식이나 부동산이 하락을 했었죠. 그런 현상이 이번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일단 환율이 1450원, 1400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꼭 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 지표를 주목을 하면서,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된다, 주가가 이제 거의 한 2670, 거의 2700 가까이 갔다가 지금 이제 2500도 초반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아마 환율이 올라가면 주가는 또 내려오겠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주식시장의 신용잔고를 보면은 진짜 20조가 넘는 엄청난 금액이 있죠. 자칫 잘못하면은 상당한 폭탄이 지금 떨어질 수도 있다. 거기다가 지금 정부는 지금, 제가 조만간 이것도 따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아니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이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30세에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도 80세, 40세에 사면은 90살까지 갚아야 되는데,
이거는 저는 너무 많이 갔다. 이거 아니 무슨 말이 되나요? 보통 한 30년 정도면은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정말 길어도 40년. 근데 50년짜리는 너무 심한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 폭탄 돌리기를 계속 지금 뒤로만 지금 해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폭탄을 결국 뒤로 돌리면요 언젠가는 이 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고 그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부에서도 조금 감안을 좀 해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이제 너무 한쪽 극단으로 가면 좀 위험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뭐 부채 문제 또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지금 부동산이 난리고 보통 지금 불안불안한 상황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다 요약이 돼서 하나로 뽑아지는 게 뭐다? 그게 바로 환율입니다. 지금 뭐 미국 경제가 예전 같지 않아서 달러가 힘을 발휘 못할 거다 뭐 이런 의견도 있으신데요. 그러면 이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또다시 위기가 오게 되면 달러는 아주 강세를 보이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환율 얘기를 한 게 제가 정말 가격이 낮을 때 이야기를 했죠. 이때 얘기했습니다. 이때. 제가 2020년, 21년 이때 환율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여전히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달러는 꼭 우리가 보험처럼 좀 생각하고 일부 포트폴리오는 좀 가지고 있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꼭 좀 환율을 지켜보시면서 1350원, 1400원이 넘나 안 넘느냐를 꼭 좀 보시면서 의사결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450원 넘어서 1400원 이상 안착한다? 그럼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2차 찐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시면서 제가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꼭 뭐 이게 하면은 좀 이상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데 좀 공부 좀 제대로 좀 하시고 영상도 좀 제대로 좀 보시고 진정성 있는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데이터에 기반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주 과학적이고 투명하고 똑똑한 부동산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계속 정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본격